예, 대통령님, 저는 미래기획분과에서 일하고 있는 조신이라고 합니다. 저는 주제를 좀 바꿔서 정부 R&D 혁신을 통해서 성장 잠재력을 올리는 방안을 한 3가지 정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근데 그에 앞서서 먼저 정부 R&D 정책의 큰 방향성을 간단히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방향성이라는 것은 정부는 민간이 할 수 없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되겠다는, 어쩌면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그러면 R&D에서 민간이 하기 힘든 일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결국은 굉장히 긴 시간을 요구하고 불확실성이 매우 큰 프로젝트들, 대표적으로 원천 기술을 개발한다거나 기초 연구를 한다거나 고급 인력 양성을 20년, 30년에 걸쳐서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기업이 하기도 힘들고 하려고도 하지 않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난 50년간을 돌이켜보면 사실 정부 R&D는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굉장히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정부가 선진국을 따라잡을 수 있는 전략 기술을 잘 픽업을 해서 출연연한테 그걸 상용화해라 하고 맡기면 상용화를 하고, 그걸 기업이 제품화하는 소위 전형적인 추격형 혁신 전략을 취해왔고, 그것이 오늘날 성장하는 데 굉장히 큰 기여를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더 이상 이런 추격형 혁신 전략은 통하지가 않게 되었다는 건 우리가 공감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우리가 선진국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벤치마킹할 사례가 왜 없겠습니까마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우리 스스로가 새로운 것을, 완전히 새로운 것을 찾아야 되는 형편이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또 출연연이 과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너무나 커졌습니다. 정부 R&D 예산이 올해 35.5조 원입니다. 그런데 민간 R&D 예산이 작년 최종 집계가 아직 안 됐습니다만 약 110조 원 정도가 될 거로 예상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삼성전자 얘기가 좀 너무 많이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작년에 삼성전자가 37.7조 원을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 역량은 이제 출연연하고 물론 역할이 다르다는 걸 제가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뭔가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한데, 불행히도 아직 정부 부처들은 과거의 성공 방정식에 좀 매달려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주로 3년 미만의 어떤 그런 단기 상용화 프로젝트들을 출연연 같은 데다가 주로 줘가지고 빨리 뭔가 성과를 만들어내려는 조급증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과연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겠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연연을 향후에 10년 후에 시장에서 상용화할 수 있는 것들. 아까 김성식 부의장이 말씀드린 대체 불가능한 원천 기술을 개발하는 메카로 육성을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극단적인 숫자를 좀 몇 가지 든다면, 이제 그들에게는 3년짜리 프로젝트 이런 건 주면 안 됩니다. 5년 이상 최소한 50억 원 이상 이런 규모의 원천 기술 프로젝트만 해라 하고 그런 예산을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출연연은 상용화 기술을 잘하는 데는 그렇게 전문성이 없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니즈를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프로젝트는 성공했다고 하지만 상용화된 제품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상용화도 못하고 원천성도 없는 아주 어정쩡한 연구물이 양산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두 번째로, 대학의 기초연구 및 고급 인력 양성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뭐 대폭 그러니까 또 예산 더 쓰자는 얘기냐라고 생각하실 텐데, 사실 대학에도 상당히 쓸데없는 상용화 프로젝트가 많이 지원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거의 줄이면 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대학의 그런 기초연구나 고급 인력 양성을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볼 때 특히 대학에 대한 R&D 지원이 굉장히 부족한 편입니다. 그런데 속된 표현으로 대학에 대한 R&D 지원은 무조건 남는 장사입니다. 왜냐하면 대학에 R&D가 가면, 예산이 가면 그 돈의 굉장히 많은 부분은 대학원생 인건비 또는 박사 후 연구원 인건비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고급 인력 양성을 위한 인건비로 쓰이기 때문에요. 굉장히 좋은 거고요. 또 기초연구라는 것이 사실 실패냐 성공이냐는 것을 단기적으로 따지는 게 큰 의미가 없는데 설사 실패로 판명이 난다 하더라도 학생들은 실패를 통해서 더 많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상용화가 실패하는 것은 굉장히 그것은 문제가 될 수 있지만 대학에서의 기초연구는 실패 자체가 거름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에 대한 R&D 지원은 무조건 남는 장사다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과학기술혁신본부, 지금 과기정통부에 이제 속해 있죠. 여기에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해야 합니다. 물론 과기혁신본부가 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일정한 정도의 독립성을 갖고 있지만 사실은 개별 산업부처에 대한 통제권이라든가 예산처하고의 어떤 그런 이슈라든가 하는 거에 있어서 그립이 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후달립니다. 제가 보기에는요. 과거보다는 훨씬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각 부처가 현재는 R&D를 바텀업 방식으로 이제 R&D 프로젝트를 선정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동네 축구 하듯이 그 당시에 관심이 화제가 되는 프로젝트로 우르르 몰립니다. 뭐 산업부, 기후환경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중소기업부 다 몰려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산이 막 중복으로 쓰이게 되고, 그런데 정작 중요하지만 화제에서 좀 비껴나 있는 연구들 이런 거는 돈이 모자라서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기혁신본부가 탑다운 방식으로 그립을 세게 잡고 국가적으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지금 소외되고 있는 그런 곳들에 대해서 예산을 반드시 할당을 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우르르 몰려서 중복되어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삭감을 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를 좀 길게 말씀을 여쭙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연구는 제가 생각에 패션을 가지고 해야, 패션 즉 열정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패션 즉 유행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패션은 같되 패션을 따라가지는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이야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뭐 다 맞는 말씀이시고요. 우리 하정우 수석이 이걸 맡고 있는데. 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과기정통부에서 작년 11월에 발표한 내용들 그리고 준비하고 있는 내용들 중에 상당수가 또 조심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고요. 가령 예를 들면은 그 실패한 연구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그 의미가 있는 중간 결과가 있다면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도 관심 갖고 좀 R&D 연구 방향을 바꾸는 중이긴 한데. 좀 더 이 지적을 좀 깊이 받아들여서 좀 더 세심하게 잘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실제 제가 우려하는 부분들을 다 말씀하신 것 같아요. 네, 과기정통부랑 같이 챙기겠습니다. 그리고 하지 PT 요새 이렇게 할 일이 많은데 누가 작업 들어오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입니다. 할 일도 많은데 작업 들어온다고 넘어가고 그러면 안 돼요. 할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네. 굉장히 많은 분이 손을 들어주셨는데